1번의 기억산지에서 가가 뷰테인이니까 발열 반응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에서는 증발할 때 열을 흡수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가와 나만 탄수화물이니까 두 가지가 맞아서 정답 5번입니다. 2번 문제는 보자마자 HOOH 그리고 Y가 5니까 N값은 2가 되고 Z는 Mg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산지 맞고, 니은에서 Z가 Mg니까 무조건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이주기 원소가 산소 하나밖에 없어서 틀립니다. 정답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보자마자 왼쪽에 C가 4개 있어서 오른쪽에 CO2는 4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N도 4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도 N이 4개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럼 왼쪽에 H가 20개 있다는 게 확인이 돼서 오른쪽도 20개가 있어야 되니까 C값은 10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물질의 산소의 원자 총합은 8 더하기 10이니까 18이 될 거고, A값은 그래서 9가 됩니다. 그래서 9와 4와 10을 다 더해서 23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번은 보자마자 BF3일 것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H3O 플러스의 형태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기억선지에 Z의 원자가 전자수는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틀리고, 니은에서 X2가 지금 F2입니다. 그 다음에 Y2가 H2입니다. 둘은 공유 전자쌍수가 같아서 틀립니다. 그 다음 디귿에서 여기 BF3는 결합값이 120도고 Y2Z는 H2O니까 104.5도에 해당이 돼서 반드시 맞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5번은 문제 마지막 줄에 ET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T일 때를 체크를 해주시고, 문제에서 처음에 넣어준 거는 H2O 리퀴드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스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리퀴드의 양은 줄고 가스의 양은 늘 겁니다. 그러면 제시된 값은 작아질 거고 A가 B보다 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선지가 바로 틀리고, 여기 ET일 때는 동적 평형 상태니까 당연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귿에서 반응 안 일어나는 건 무조건 틀려서 정답 2번입니다. 6번은 뒤에다 1 넣고 풀겠습니다. 그럼 100g은 100ml인 거고 0.2 몰농도를 해석해서 1리터에 0.2몰이 있다는 뜻이니까 100ml면 0.02몰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은 1g에 대응된다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몰은 50g이니까 정답이 4번이 됩니다. 7번은 보자마자 20대 80인 걸 보고 평균 원자량도 10.8이니까 붕소이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값이 바로 1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 X값은 붕소의 동위원수가 양성자가 5개, 중성자가 6개니까 5분의 6 빼기 5라고 쓸 수가 있어서 5분의 1이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에서는 여기 1g이라는 질량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분자에서 먼저 A의 X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반반이니까 중성자의 질량이 0.5g에 해당이 될 거고, 디귿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5대 6이니까 중성자의 질량은 11분의 6g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값은 계산을 해보시면 12분의 11이 나와서 디귿선지가 틀린 겁니다. 정답 3번입니다. 8번은 여기 가운데 줄에 보자마자 OF2, NF3, CF4라고 생각을 바로 해주시면 되고, 제시문 첫 번째에서 가가 무극성이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CF4가 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원자의 산화수에 대해서는 NF3가 OF2보다 크니까 나 다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고 선지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에는 극성공유결합이 있다. 뭐 CF4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 선지에서는 다가 OF2인 거 확인했죠. 그리고 디귿에서 ZX2를 물어봤는데 지금 CO2에 해당이 되므로 X가 부분적 음전화 맞습니다. 정답 바로 5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보자마자 여기 3주기를 동그라미 쳤어야 됐고, 3주기면 먼저 전자가 2개 들어있는 S오비탈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트륨만 2개고 나머지가 3개가 됩니다. 그리고 전자가 2개 들어있는 P오비탈의 개수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N 이껍질에 기본적으로 3 이상을 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풀로 채워지면 6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2개 들어있는 S오비탈의 수는 2 아니면 3이니까 Y에서 4가 될 수 없다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은 S오비탈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니은이 P오비탈의 수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트륨만 S오비탈 수가 2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X가 NA가 됩니다. 그리고 Y를 분석하면 이미 N 2껍질에 3개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N 3껍질에 1개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러려면 훈트 규칙에 의해서 일단 3개 띄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채워져서 이렇게 쌍이 완성돼야 됩니다. 이런 형태를 띄는 거는 Y가 S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X와 Y의 원자과 전자수 합이 이미 1 더하기 6이라서 7이 되고 Z는 원자과 전자수가 3이 됩니다. 알루미늄이란 뜻입니다. 알루미늄은 N 2껍질에만 전자가 2개 들어있는 p오비탈 수가 있기 때문에 B가 3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앞서서 3주기는 나트륨 빼고 다 S오비탈 수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A 값도 3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선지가 이거 바로 맞다는 게 보이고 기억은 틀리고 디귿에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는 이건 외우고 있으시면 좋은데 X가 3개고 Z가 4개 맞습니다. 디귿도 맞아서 정답 4번이 됩니다. 10번은 먼저 여기 있는 비례관계를 보고 둘 중 하나의 생각을 반드시 가졌어야 됩니다. XY가 각각 칼슘, 칼륨이거나 아니면 Cl 또는 S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줄에 홀전자수 조건이 있어서 여기 있는 두 케이스 중에 S는 홀전자수가 2고 지금 Y에 대응되니까 X, Y의 쌍에서 Cl과 S는 모순이 돼서 틀립니다. 그러면 칼슘과 칼륨으로 가주셔야 되고 이렇게 따졌을 때 칼륨은 홀전자수가 1이니까 홀전자수가 1보다 큰 2를 가진 Z가 바로 S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짝을 지어주시면 칼슘, 칼륨보다 S가 더 큰 것은 이온 반지름에 해당이 될 거고 따라서 기억이 원자 반지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 선지는 맞고 Z가 S인 것도 맞고 X에서 Z 중 해당 조건이 가장 작은 것은 일단 이온의 전하가 2인 칼슘 또는 황이 될 것이고 이온 반지름은 칼슘이 더 작아서 X가 가장 작다는 것은 맞습니다. 정답 5번이 됩니다. 11번은 우선 다에서 0.1 몰롱도 NaOH를 넣어줬고 실험 결과를 보니까 10ml가 발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ml를 써주고 이러면 다에서 만든 수용액 10ml에는 아세트산이 0.1과 10을 곱한 1mm몰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서 다로 갈 때 100ml 중에 10ml를 덜은 꼴이 되기 때문에 100ml에는 1mm몰을 10배 해준 10mm몰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 식초 10ml는 역시 아세트산이 물만 넣었기 때문에 10mm몰이 있고 이는 가에서 식초 10mm몰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에는 여기 있는 W가 A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식초 10ml는 기본적으로 Ag에 대응이 되고 이 중에 식초 1g에 아세트산이 포함된 질량은 X니까 해당 값은 10mm몰에서 분자량을 곱한 값과 대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X는 계산해 주시면 5A분의 3이 돼가지고 정답 3번이 됩니다. 12번은 여기 나트륨인 거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세 가지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비탈은 1s, 2s, 그 다음에 EP-1, EP0, EP+1, 그리고 3s 이 6가지의 대응이 될 거고 6가지 중에 가장 쉬워 보이는 거는 S오비탈일 겁니다. S오비탈은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1 아니면 0 나오고 2 아니면 0 나오고 3 아니면 0 나와야 됩니다. 여기 제시된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 당장 3s라고 좀 의심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다에서 기억 빼기 디귿을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정보를 해석해 본다면 0 빼기 3 말고는 될 수가 없어서 니은 더하기 디귿을 EP 플러스 1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주영자 수가 나오고 이제 가로 봤을 때 가는 2랑 1이 동시에 있으니까 일단 1s, 2s, 3s는 다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가는 주양자수 2에다가 어떤 0값을 더해준 거고 EP 오비탈이니까 반드시 L 값은 1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니은이 L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L이 되고 니은이 ML 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가는 첫 번째 조건에서 1 더하기 0일 거니까 여기 EP0로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나에서는 EP0를 제외하고는 ML 더하기 N 값이 2가 나오려면 2S밖에 안 됩니다. 다는 다시 3S라고 말씀을 드렸어서 이제 선지로 가보시면 1번의 기억은 방위항자수입니다. 2번은 EP고 3번 에너지 준위는
나가 ES이고 가가 EP니까 틀립니다. 4번에 L 값은 가가 1이고 지금 다가 0인 걸 보아서 정답 4번이 맞습니다. 13번은 제일 제2에 대한 값이 나왔는데 이렇게 x, y, z가 셋 다 어떤 예외 구간이 하나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예외 구간을 건너뛰라는 소리고, 일단 당장 7, 8, 9가 11 또는 12보다 제1 이온 에너지는 크기 때문에 x가 11 또는 12 중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x가 11이면 제2 이온 에너지에서 가장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마그네슘이 돼야 되고 y와 z는 예외를 건너뛰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 n과 f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 기억선지가 맞고 니은의 y 원자 번호는 7입니다. 그리고 디귿에서 유액 전하는 n이 f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14번은 여기 문제 2주기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자마자 여기 단일 결합수가 0으로 제시된 건 가가 전부 이중결합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니까 직관적으로 한 번에 CO2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에서는 단일 결합수가 2개인 3원자 분자가 당장 생각나는 게 OF2입니다. 그럼 X가 5일 후보가 높아진 거고 Y는 F다 생각해주면 나에서 단일 결합선의 수가 1인 것은 당장 생각해 봤을 때 NOF를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직관적으로 보시고 푸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가에는 이중결합 있는 거 맞고 다에서 OF2 구분형 맞고 비공유 전자쌍 수는 나에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이고 다에서는 2에 3 곱하기 2니까 8이라서 3대 4라 틀립니다. 정답 3번입니다. 15번은 다음처럼 제시가 돼 있고 실험 결과에서는 다음처럼 B와 C가 반응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부터 해석을 한다면 A 플러스가 3개 있고 B 플러스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해당 값에서 only A만 있었다고 가정하면 여기 B와 반응 전에 A 플러스는 5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는 다시 10N개, 6N개, 2N개와 부합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3대1로 놨을 때 모순이 없어서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로 갈 때 B 플러스는 더는 반응을 안 하니까 이렇게 2N개로 적어주고 여기 제시된 비율값이 뭔진 모르겠지만 3대 2대1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A는 C와만 반응했을 텐데 마찬가지로 3N개, N개거나 N개, 3N개로 놓고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전해랑 총합이 3 더하기 4 더하기 N이니까 이 값은 전해랑 총합인 12이 나와야 되고 N값이 3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크게 모순이 없어서 당장 맞는데 빠르게 여기 두 번째 경우로 해석을 해보면 계산할 때 N값이 분수 나온다는 걸 좀 빠르게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맞아서 N값이 3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의 니은선지가 틀리고 기억에서 B는 산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에서는 여기 있는 B가 2N개 넣어주고 W한 그람을 반응시킨 거니까 B의 원자량은 2분의 WN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해서 C3 플러스는 N개만 넣어주고 W2g에 대응이 되는 거니까 이 분모에다 W2로 나눠줘서 계산을 해주시면 일단 여기 2분의 1이라는 값 때문에 당장 틀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 됩니다. 여기 16번에는 보자마자 여기 부피분의 H3O 플러스 양이 가보다 나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가 HCl이고 가가 NaOH입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조건을 잘 해석해보면 이 값은 이렇게 2로 나눴을 때 7로부터 떨어진 pH 또는 pOH 값이 7로부터 떨어진 길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가는 pOH 값이 유의미한 거니까 7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이 pOH 값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여기 계산을 잘 해주시면 H3O 플러스의 농도가 1대 10배 6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가 가보다 pH 값이 6 낮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는 pH 값이 8이니까 나에서 pH 값은 2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지로 가보시면 기억에서 가는 NaOH가 맞고 니은에서는 가는 pOH가 6이니까 6을 써주고 나는 pH가 2니까 이렇게 2를 써주면 농도비가 일단 10의 4승 대 1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제시된 조건의 부피비를 생각해보면 나와 가의 부피비는 지금 1대 10의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선지 니은에 해당되는 값은 10의 제곱이 돼서 틀립니다. 그리고 디귿에서 나의 물을 넣어 100ml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나는 10ml에서 100ml로 간다면 10배 희석이 된 거고 pH 값은 1만큼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4가 아니라 3이 됩니다. 디귿도 틀려서 정답 1번이 됩니다. 17번은 보자마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다 쓰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을 3으로 써주고 반응 후에 D 값을 2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왼쪽에 X가 이렇게 3개니까 오른쪽에 A 값도 이렇게 3개를 써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Y가 2개니까 왼쪽에 B 값도 1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밑에다 산화수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X는 일단 3개 있고 반응 전에 X의 산화수를 계산하면 지금 3 플러스가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값이 n 더하기 2가 된다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Y는 일단 2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Y의 산화수를 잘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6에서 n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처럼 산화수 변화량의 총합을 계산을 해주시면 0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왼쪽은 3-3n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12-2n이 나오니까 잘 계산해 주시면 n값이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이 바로 3이고 이제 반응 후 y에 n값에 3을 적어 주시면 전하량 보존 법칙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반응 후에는 마이너스 9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전하량이 되고 반응 전에는 여기 마이너스 9 빼기 2가 보이고 그러면 C의 값은 8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H가 왼쪽에 8개 있으니까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8개 있어야 되겠고 이제 산소의 개수를 또 분석해 보면 반응 전에 산소가 3 곱하기 3 더하기 7로 돼 있고 반응 후에도 3 곱하기 m 더하기 4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계산을 잘 해주시면 m 값이 4가 나온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니은이 맞고 기억의 y의 산화수는 여기 n 값이 3이니까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에서 a가 3, b가 1, c가 8이니까 2분의 1이 맞습니다. 정답이 5번이 됩니다. 18번은 먼저 다음처럼 몰농도의 비율을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있는 투가 중성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중성이라고 써놓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선 여기 8분의 5라는 음이온분의 양이온 값을 제시를 해줬고 구체적인 숫자 값이 있는 실험 원부터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8분의 5인데 문제풀이 스케일 중에 8에서 5를 뺀 값은 Z2 플러스의 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Z2 플러스가 3개라면 여기 5를 채우기 위한 양이온이 부족한 상황인데 용액 1에서는 H 플러스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 플러스의 수가 2개 있었다는 뜻이 되고 그러면 용액 1은 산성이란 뜻이고 음이온은 Y 마이너스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HY EV 옆에 8이라는 숫자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Y 마이너스의 수가 8개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험2로 그대로 옮겨가시면 됩니다. 실험2에는 명확히 쓸 수 있는 거는 Z2 플러스 수가 3개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농도비를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 그리고 다음과 같은 농도비를 고려했을 때 실험2에서 X2-와 Z2 플러스는 개수의 비율이 AV 대 2분의 3 AV이므로 실험2에서 X의 개수는 2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성이라고 했으니까 전하량 보존 법칙을 생각해서 Z2 플러스 3개면 플러스 6이 해당이 돼야 되고 X2-와 Y-로 마이너스 6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HY 옆에 써야 될 값은 2개입니다. 그럼 다시 보면 실험 1, 2에서 HY는 4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EV의 값은 40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V가 20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된 음이온의 몰농도 상대값은 실험 1에서 음이온 수가 여기 이렇게 8개 있다고 저희가 써놨고 부피가 3V니까 60ml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실험 2에서도 총 부피가 50ml고 음이온의 수는 여기 2 더하기 2를 해서 4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비율이 각각 1대 X라는 뜻이니까 분자가 2대 1이고 분모가 6대 5니까 이게 3분의 1로 생각해줘서
x는 5분의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가 5분의 3이니까 20 곱하기 5분의 3은 1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2번이 됩니다. 19번은 자주 나왔던 기출인데, 분자에 제시된 두 분자에 x가 a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x의 개수를 분석을 해보고 y의 개수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지금 질량만으로 보면 가와 나에서 각각 y의 질량이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가에서는 8 더하기 30인 38w가 돼야 되고, 나에서는 x와 y를 합친 값이 16 더하기 15니까 31w로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x의 질량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각각 35w, 그 다음에 28w가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x 원자수가 5대 4란 뜻입니다. 그리고 y 원자수는 동일하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하필 여기 전체 원자수의 상대값을 보니까 11대 10이라고 돼 있습니다. 용기 가와 나의 차이점은 전체 원자수 상대값이 1만큼 원자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4대 5라고 쓴 값이 x 원자수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x 원자수를 그냥 5개, 4개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가에서 x 원자수가 5개고 전체 원자수가 여기 11개니까 y 원자수는 6개였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나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원자수를 표시해 놓겠습니다. 이제 이를 표에다 다시 한번 적으면 x 원자수랑 y 원자수가 각각 5개, 6개, 그리고 4개, 6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 푸는 스킬인데 용기 다라는 걸 만들 거고, 가에서 다로 갈 때 XAYB가 8W 증가된 24W인 상황을 만들어 볼 겁니다. 가에서 나로 가는 등차 수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과 똑같은 간격으로 나에서 다로 간다고 했을 때 XAYC는 15W가 감소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XAYC는 0이 되고 Y의 질량 3W에 일정하고 전체 원자수는 9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틈새에 써놓은 X의 수와 Y의 수는 각각 3, 6으로서 써주시면 될 겁니다. 이러면 XAYB 24Wg에 해당되는 X와 Y의 원자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니까 A와 B가 1대2로서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용기 가 위에 라라는 용기도 만들어 볼 거고,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적인 접근으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XAYB는 라에서 0, 그리고 X의 값은 1 증가, Y의 값은 6 그대로, XAYC는 15W가 증가해야 되니까 45W에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원자수는 역시 12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해석을 해보시면 XAYC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대1의 원자수 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 적으면 A 대 C도 1대1이니까 C분의 A는 1이라는 결론에 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용기 다에서 라로 갈 때 X 원자수가 3만큼 증가했는데 질량은 21W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용기 다를 봤을 때 X 원자수 3개가 지금 21W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Y는 6개가 3W가 되어야 여기 다음의 값을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X 원자 1개는 7W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Y 원자 1개는 0.5W라고 볼 수 있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번은 먼저 반응 후에도 질량 보존에 의해서 15W, 14W가 있었던 거고, 이 값을 밀도로 나눠서 반응 후에 부피의 비율을 저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5분의 15는 3이고 7분의 14는 2니까 실험 1과 2의 반응 후 부피비가 3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반응 후 C의 양이 같다는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횟수만큼 반응을 했다는 뜻이고, 다만 여기서 A의 양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당연히 B의 양도 달랐을 거고 똑같은 횟수로 반응을 했는데 실험 1에 A의 양이 적다는 건 실험 1에서 A가 모두 소모됐고 반대로 실험 2에서는 B가 모두 소모됐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위에서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실험 2에서 C의 양이 N개 생성된 거면 실험 2에서 B는
0.5m몰만큼 소모가 된 겁니다. 그럼 반응 전에 B의 양은 0.5m만큼 있던 거고, 제가 이제 이거는 풀다 보니까 n값에 실제값 2로 넣어서 풀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2로 놓고 풀겠습니다. 그럼 실험 2에서 B는 1몰이 소모가 됐었던 거고, 이렇게 실험 1과 2가 반응 횟수가 같으니까 해당 반응 시기에서 반응 계수의 B가 A와 B가 2대 1이라는 사실을 여기 해당 값들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이 당장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반응 후에 실험 2는 A가 1몰 남았다는 사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A와 C의 몰수합이 이렇게 3이니까 실험 1에서 몰수의 총합은 4.5가 되겠고, 이는 실험 1에서 B가 2.5몰만큼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실험 1에서 반응 전에는 B가 1몰만큼 소모된 것이었던 거니까 B의 몰수는 3.5몰이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립방정식을 계산할 텐데, 실험 1에서 2A 더하기 3.5B가 질량 15에 대응이 되고, 실험 2에서는 3A 더하기 B가 질량 14에 대응이 됩니다. 이거는 계산 과정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두 번째 식에 3.5를 곱해서 첫 번째 식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A는 10.5 빼기 2니까 8.5A가 나올 것이고, B는 소거가 되고 14에 3.5를 곱한 값은 2분의 7을 곱한 값이니까 49에 해당이 될 거고, 다시 여기서 15를 빼준 값입니다. 그러면 34가 나오고 여기 있는 A가 4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실험 2에 4를 대입해줘서 12가 나오고 B값은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의 분자량 B가 이렇게 4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2 곱하기 4 더하기 2는 2C니까 계산해 주시면 C의 값은 5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B의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은 2분의 5니까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